대체 언제부터 이따위 신발을 팔고 다닐 생각을 한 거야?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5위에 빛나는 나이키의 창업자조차 시작은 이따위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일비입니다. 위에서 말한 버기라는 사람은 나이키의 창업자인 필 라이트를 부르는 가족들의 애칭이었습니다. 이따위 취급을 받던 나이키는 한 사람의 미친 생각으로 인해 글로벌 스포츠용품 브랜드로 성장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스트 두 잇이라는 단어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친 생각은 여러분의 신발장도 점령했을 겁니다.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지금 신발장을 열어 나이키 로고가 박힌 신발이 한 켤레도 없다면 아디다스를 좋아하시나? 죄송합니다. 나이키의 대중적 이미지와 달리 창업자인 필 라이트는 항상 신비에 감춰진 인물이었습니다. 필 라이트는 대학 시절 인류 선수의 등을 바라보며 달려야 했던 그저 그런 3류 정도의 육상 선수였죠. 결국 재능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육상 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원 생활 중 본인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필 라이트는 본인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신발을 수입해 팔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계획이면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발표에서 필 라이트의 주장은 몇 개월에 걸친 나름의 시장 조사와 자료 분석에 의한 내용인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때는 독일의 카메라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카메라 시장을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 즉 일본의 제조업 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산하는 신발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생산하는 신발을 수입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약간은 무모하고 크게 특별할 것 없는 주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학원을 졸업한 필 라이트는 24살에 남들과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에이 금수저니까 성공했네 라고 미리 판단할 수 있는데 당시 필 라이트의 아버지는 미국 오리건주의 지역신문사 편집국장이었고 어느 정도 중산층이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부자나 금수저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 라이트는 중요한 타이밍에 한 번 더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긴 합니다. 어쨌든 그가 바란 것은 대기업에 취업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새롭고 역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계여행을 떠나 필 라이트가 처음으로 머문 곳은 하와이에서도 다양한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아버지에게 빌린 돈에 자신이 번 돈을 합쳐 여행 초기에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여행 중 방문한 일본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건은 바로 대학 시절 발표했던 어마어마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필 라이트는 일본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신발 회사를 알아내고 찾아가서 미국에서의 판매권을 달라고 설득합니다. 필 라이트가 찾아간 회사는 당시 오니츠카 타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아식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쉽진 않았지만 결국 미국 서부 지역의 독점 판매권을 얻어낸 필 라이트는 이듬해 부모님의 집 지하실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금도 없었던 블루리본의 필 라이트는 신발을 수입하기 위해 또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야 했죠. 여기서 블루리본은 필 라이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든 회사 이름인데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면 일본 오니츠카 타이거를 찾아가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인데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하고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당신들이 만드는 신발을 수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정말 거대한데 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득을 하는 와중에 오니츠카의 한 직원이 필 라이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느 회사 소속이죠? 회사고 뭐고 없었던 필 라이트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근데 필 라이트가 대학 시절 비록 3류 육상 선수였지만 선수 시절 받았던 상장들을 항상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그 순간 상장들에 표시되어 있던 블루리본이 떠올라서 오니츠카 직원에게 저는 블루리본의 소속입니다 라고 잊지도 않은 회사를 만들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블루리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필 라이트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창업 후 6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잡까지 시작하게 되고 다니던 직장의 급여까지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낮에는 직장인으로 밤에는 신발팔이로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지만 이런 상황에 오니츠카는 뒤에서 더 규모 있는 회사와 계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각 잡고 있던 거죠.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오니츠카 측에서는 더 규모 있는 회사와 계약해 미국 시장을 빨리 장악하고 싶었겠죠. 그러기 위해서 블루리본의 독점 판매권을 파기하고 신발 공급을 중단하면서 관계를 끝내려고 했고 이를 알아챈 필 라이트는 신발을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본격적으로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포기하지 않고 전세계 스포츠용품 업계의 최강자로 키워내는데 성공합니다. 나이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업 첫 해, 자신의 자동차에 신발을 가득 싣고 다니며 판매에 올린 매출은 8,000달러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미친 생각으로 시작된 나이키 역시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아주 힘겨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이키의 연간 매출액은 390억 달러에 달하며 스타트업의 훌륭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죠. 또한 나이키의 로고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몇 안 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펠라이트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바로 그 미친 생각입니다. Just do it. 그냥 하세요. 감사합니다.